프랑스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의 골대를 맞추는 장면에서 PSG다운 상황이었다. 이강은 화려한 개인기로 슈팅을 때렸지만 오른쪽 골대를 맞추고 말았다며 주도했지만 승리하지 못한 PSG 상황을 빗대어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레퀴프에서는 이강인이 골대에 슈팅을 때린 것 이외에는 엘리케의 선수들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후반에는 이강인밖에 안 보였다고 이강인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실제 경기 후반부 주도권을 쥐고 공격했으나 제대로 풀어내질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팬들도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 등을 언급하며 창조적인 선수를 찾는 모습이었고 이강인 선수가 더 기회를 받아야 한다. 더 빨리 투입되었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PSG의 챔스 밀란과의 4차전 경기는 1대2로 역전패당했습니다. 이날 경기 중원 선발은 비티냐에게 돌아갔었습니다. 경기 전 이강인과 비티냐의 선발 경쟁이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비티냐를 선택했습니다. 이강인이 가벼운 발목 부상 여파로 팀 훈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비티냐의 선발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비티냐는 에머리, 우가르테와 선발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인상적인 활약은 없었습니다. 현재 전술 자체가 미드필더진의 부담이 많이 가는 음바페 위주의 전술이라 밸런스가 무너지긴 했으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전진 패스로 공격에 활기를 넣었고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도 전담했습니다. 특히 후반 44분 때린 회심의 왼발 슈팅은 골대를 때리며 가장 공격적이고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반된 활약 때문에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AC밀란전 패배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이 이강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특히 AC밀란전에서는 PSG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침묵했습니다. 음바페가 부진하면 PSG 전체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역시 이강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풋은 AC밀란전에서 에머리, 우가르테의 한계를 봤다. 올 시즌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 트리오는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밀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PSG가 상위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큰 압박을 받으면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했다. PSG는 중원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공을 빼내도록 만들어진 팀이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압박을 받자 그러지 못했다. 이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이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을 정확히 본 것 같은데요. 이강인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탈압박, 볼 간수가 엘리케 중원의 전술의 핵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강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군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능숙한 선수다. 그는 압박에 저항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한다. 이것이 이강인의 자질이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중앙에서 유용할 수 있다. 훌륭한 선수는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지만 팀이 필요로 한다. 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와 호흡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음바페와 이강인은 최고의 호흡을 보인 바 있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시켰고 음바페가 흘린 공을 이강인이 골로 화답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음바페가 가끔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PSG는 기술적인 영감을 얻지 못해 함정에 빠졌다. AC밀란이 잘했다. 음바페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음바페가 막히면 PSG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를 살릴 수 있는 드리블, 마술,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최전방에 선발로 나선 낭당 콜로 무아니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매체는 콜로 무아니는 다시 한번 경기를 놓쳤다. 레벨이 부족한 것이다. 적응의 문제다. 그는 그동안 깊이가 다른 팀에서만 뛰었다. 속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공간이 좁으니 어렵다. 콜로 무아니는 자신의 개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더 많은 팀워크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도 국뽕 없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강인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때 더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덴벨레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덴벨레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미들 주고 중용하고 있는 엔리케 감독입니다. 덴벨레가 이러한 모습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중용하고 있는 엔리케 감독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더욱 임팩트 있는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면서 결과까지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레전드 선수들의 극찬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PS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마케팅에 진심인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와중에 일본의 데스탁 후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한 것에 마케팅이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시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후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결정적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SG 단장 캄포스입니다. PSG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 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오,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음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 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